편집을 그냥 이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원리에 의해서 하는데, 뭐 강약, 중간약, 쉐입, 볼륨 뭐 이런 게 있어요. 대소 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해주는 거죠. 컨비네이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다면 뭔가 되게 가난하죠. 허전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하는 겁니다. 자, 스텝을 보면은 얘는 이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해갖고 대소를 구분할 때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아요. 여기는 하나, 그림 둘, 셋, 네 개로 조합을 했네요.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뭔가 좀 한 것 같죠. 그러면서 또 이제 덩어리져 보이면서, 덩어리져 보이면은 이제 쉐입이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좀 과하죠, 요거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렇게 띄어서 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러면 이 빈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시선이 슝슝 날아가죠. 덩어리감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오밀조밀하게 좀 적당하게 붙여서 약간 좀 덩어리감이 보이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너무 붙여도 안 되고. 볼륨 깊이감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이게 100%라고 칩시다. 먹백. 그 다음에 여기도 먹백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연하게 써주는 거예요. 30%, 30%, 30%. 그 다음에 이거는 그룹을 해줘서 한 번에 30% 이런 식으로. 그러면 Z축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Z축으로 이제 뎁스가 생기는 거죠.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진하기를 이용한 뎁스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블러가 생길 수도 있고, 색상 이거랑 비슷한 건데, 블러 같은 걸로 이제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왜 선택이 안 되냐? 여기는 블러가 있잖아요. 뭐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그룹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룹화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약간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룹화돼서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룹화. 이게 너무 분산이 돼 있으면 이미지들이,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다양한 레이아웃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례 같은 건 뭐냐면 자,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도 이쁘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비례가 짧으면. 그래서 이제 비례를 좀 과감하게 길게도 해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4, A1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위에 커다란 그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밑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1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못 피하죠. 이거를 피하는 거는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데 그거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A1으로 판넬을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멋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소 구분을 좀 볼 건데, 대소 구분과 비례가 또 관계가 없으려나? 자, 대소 구분. 자, 메인 이미지는 이 다른 이미지들보다 크기가 커야 되는 겁니다. 즉, 얘가 요 정도 크기 들어가면
다음에 올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너무 커지면 얘랑 두 개가 대치가 되기 때문에 누가 누가 주인공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 뇌는 이 정렬이 되어 있는 거를 깔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큰 거, 그 다음에 중간으로 큰 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들, 아주 뭐가 있네. 자, 아주 작은 것들을 적당히 배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큰 것만 쓰고 크기가 다 부피가 같아요.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이거를 큰 거 중간 강약 중간약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써야지 그래야 이게 예뻐지는 건데 자 그런 원리로 하는 겁니다. 아이콘이 이제 여기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건 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적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커지면 이상해지는 거죠.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백이 한 50%는 있어야 좀 시원하게 답답하지 않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여백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왠지 초보자들은 꽉꽉 채워서 해요. 이 비우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채우는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없다면 자 보면 이렇게 쓰진 않죠. 이게 단독으로 이제 존재를 하니까 굉장히 가난해 보이죠. 보통 이렇게 하진 않아요. 최소한 이제 투 스텝 정도로 콤비네이션을 해갖고 이제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뭐 여기다가 붙이는지 아니면 뭐 여기다 넣든지 어떻게 해갖고 이제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요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쉐입이 안 생기니까 얘를 일부러 여기랑 억각으로 해갖고 틀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여기에 이제 골이 생기잖아요. 여기 볼륨, 쉐입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허전하면은 이제 아까 그 뭐야 저기 여기 있네. 뭐 이런 거 넣어줘도 되고.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 요거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이미지를 초보자들은 이미지를 크게 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정직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거는 다양한 시도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과감하게 이렇게 키워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 마개를 하나 줘야 되겠다. 과감하게 키웠을 땐 어떤 느낌인지를 보는 거죠. 너무 커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조를 해보는 거고. 그다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가 적당히 보이는데 뭐 정답은 없죠. 내가 좀 과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키우는 거고. 하지만 초보자들은 키우는 거를 무서워한다. 그거에 대한 과감한 훈련이 필요하다. 밸런스라는 거는 이제 세모를 그리면은 세모를 그리면은 안 보이네. 그럼 여기다 그려볼까? 세모를 이렇게 그렸을 때 시소를 놨을 때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만약에 얘가 없으면 너무 허전하니까 이게 오른쪽에 부피가 많으니까 오른쪽으로 확 기울겠죠. 그래서 적당한 밸런스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게 이제 세모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고, 네모보다는 세모가 좋죠. 여기다가 이제 네모 이미지를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그냥 사진을 네모나게 넣어요. 그럼 재미가 없죠. 절대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쉐입이 있는 거를 넣는 게 좋죠. 그 쉐입은 쉐입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요 정도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요 정도만 지켜도 그냥 초보자가 소화하기에는 꽤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대신 이제 최대한 다양한 이거를 이제 복사 해갖고 최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는 중요하죠.